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참 시간 빠른 것 같은데요. 벌써 평일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고 내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의 아침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소폭 반등한 모습인데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면서 9,300달러 선을 일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9,300달러 그 이후에는 9,400달러까지 상승하여서 다시금 가격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2.0 대규모 업데이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2.0 업그레이드 POW 방식에서 POS로의 역대급의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것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에서는 지금 10개의 이더리움을 이상을 이제 보유한 지갑 수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은 온체인 기본 데이터에서 몇 가지 새로운 주요 고점을 기록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이전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10이더리움 이상의 지갑이 새로운 ATH 그러니까 신고점에 도달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10개 이상 보유한 주소수가 27만 6,131개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0.01 이더리움이 넘는 지갑과 0 이더리움 이상이 들어있는 지갑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0 이더리움이 뭔 말인가요? 이제 0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제 0이 아닌 한 0.1개 정도 가지고 있는 지갑 아주 조금이라도 소액 투자를 하고 있는 지갑의 수도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일 거래량이 110만 건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역대 최대치에 현재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는 2018년 연초 135만 건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기간 일부 채굴자를 중심으로 소액 거래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 이제 트러스트 노드에 따르게 되면 이더마인 마이닝 풀이 최근 24시간 13,000건 이상의 소액 거래를 진행을 했고 스파크풀, 나노풀 또한 짧은 시간 내 대규모 소액 거래를 집중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판테라 캐피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올해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내내 앞지를 듯하다며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디파이 즉 탈중앙 금융의 성장으로 이더리움 상승률이 올해 비트코인 상승률을 50% 이상 앞지르며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크립토 브리핑이 전했는데요. 네, 보도 시점 기준 올 들어 이더리움 80%, 비트코인은 30%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크립토 벤처 캐피털 펀드 판테라 캐피털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일부 알트코인이 올해 이제 비트코인 상승률을 내내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POW에서 POS 방식으로의 이제 역대급의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보다 2.0 업데이트가 훨씬 더 크나큰 이런 소식이다. 암호화폐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2.0 업데이트 이후에 굉장히 크나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죠. 이더리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의 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규모 보고서가 지금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스웨덴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대규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네, 스웨덴의 중앙은행인 스베리어 릭스방크는 98페이지 분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심층 분석하여 스웨덴의 기존 디지털 화폐인 이크로나를 참조했다고 합니다. 네, 릭스뱅크의 2020년 6월 18일 보고서는 독자들에게 보내는 초고를 통해서 2020년 스베리어 릭스뱅크 경제 리뷰 2호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이크로나라는 특별한 주제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스웨덴의 관심이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니겠죠. 스웨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2019년 12월 500대 기업 액센추어와 손잡고 이크로나를 중심으로 한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액센추어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투자한 리플사, 그러니까 XRP 리플사와 관련이 또 있죠. 네, 그러면서 새로운 버전인 많은 CBDC 측면을 다루고 있다.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릭스뱅크의 2020년 경제 리뷰에서는 스웨덴의 CBDC 뒤에 숨겨진 추론이 포함되어 있고 스웨덴의 통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동인들도 열거되어 있다고 하는데, 리뷰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직접적인 참조가 하나만 포함되며 89페이지의 각 주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개방형 DLT 분산 원장 기술 네트워크는 몇 가지 단점과 연관이 되어 있다. AML 자금 세탁 방지, 고객 확인 제도, 그리고 CTF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릭스뱅크에 대한 책임은 무한정 낼 수 있다. 사기와 사이버 공격은 오픈형 네트워크에서는 막기 어렵다. 보고서는 분산 원장 기술 즉 DLT를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테스트가 마친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이제 CBDC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각국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대안으로 CBDC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디지털 달러, 중국 DCEP, 한국 CBDC, 스웨덴도 그렇죠. 호주, 다른 이탈리아, 일본 등등등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그리고 또 금융 선진국들에서 CBDC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CBDC에 대한 관심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한 내년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BIS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도 CBDC 유행이 리브라 반작용이 아닌 정책기술적 약속의 산물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결제은행이 20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민간 부문의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는 스테이블 코인 업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BIS는 보고서에서 CBDC 발행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 유행에 대한 반작용 또는 대응 차원이 아닌 중앙은행이 공공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술 집중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CBDC가 향후 금융 수용성, 디지털 결제 보안, 결제 효율성 향상, 공간 혁신 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며 CBDC는 통화의 진화 과정에서 다음 단계가 될 잠재력이 있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짱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 BIS가 CBD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IS가 하라면 밑에 각국 중앙은행들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븐일레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달해 드렸는데, 비트코인닷컴의 호주 사용자는 우체국에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5일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호주인들은 3,500개 이상 현지 우체국 bitcoin.com.au 거래소에 입금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호주 우체국 비트코인 결제 지원으로 특히 처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온라인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보다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입국관리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결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 정부가 여권 신청 결제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레딧의 이제 투고로 레딧에서 나온 바로는 베네수엘라의 입국관리국 SAIME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결제 방법의 하나로 추가한 것이 판명되며 베네수엘라 유저들이 사실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이 접수가 확인된 곳은 해외 거주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외에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BTC Pay 서버를 실장하고 있다는 건데, 현 시점에서 SAIME로부터의 공식 발표는
없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암호화폐, 특히 대시의 사용률이 높죠. 거의 뭐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대시가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보다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이제 바탕으로 자국 정부에서 페트로라는 자체 정부 발행 암호화폐가 나왔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이 페트로보다 오히려 대시의 사용이 급증을 하고 있죠. 대시 같은 경우는 그냥 메시지로, 인터넷이 안 돼도 됩니다. 그냥 메시지로 이렇게 지갑 몇 번 이름 적고 대시 개수 적으면은 바로 가기 때문에 뭐 택시에서도 이용 가능하고 일반 소매점, 뭐 대형 매점 같은 데서도 지금 대시의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지금 제3세계로부터의 암호화폐의 사용이 금융 선진국으로의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올 하반기 건전한 암호화 자산 시장 조성을 위한 새 규칙 마련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25일 유럽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을 위한 새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밝혔습니다. 네, 발디스 돈브로브스키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은 해당 계획에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됐다 설명을 하면서 리브라와 같은 글로벌 암호화폐의 경우 금융 안정성과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규칙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디어는 전했습니다. 지금 IT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슬슬 내비치고 있죠.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경우도 그러고 지금 페이팔도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것만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클레이튼 거버넌스를 만들고 클립을 내비쳤죠. 클레이튼은 지금 뭐 이렇게 상장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 소식이 나온 건데, 현대 같은 경우도 카카오의 클립을 잡겠다고 블록체인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씩 발을 담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음지가 아니라 서서히 양지로 나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이게 말이 보이네.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리플의 파트너인 테라페이가 디지털 송금을 위해 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리플의 파트너 테라파이 및 대기업인 비자를 결제하고 추가 디지털 송금 및 금융 포괄성을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뭐 리플이 대규모 성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왜 오르지 않냐, 뭐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자와 리플렛이 관련됐다는 소식은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리플의 파트너 사인 그 얼스포트를 비자가 인수를 하면서 비자의 그 송금 그리고 결제 방식에 브릿지 통화로 XRP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돼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리플사의 이제 사업은 날로 확장이 되고 좋은 소식들은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왜 XRP의 가격은 아직도 0.18센트, 0.18달러죠. 0.18달러 정도가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사의 소식이 정말 호재로서 차곡차곡 쌓여서 다른 코인들, 정말 대규모 불장이 왔을 때 그 어떤 코인들보다 높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더블록에 따르게 되면 독일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이자 크립토닷컴, 테넥스 직불카드 발행사인 와이어카드 에이지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와이어카드 에이지의 적자는 이제 19억 유로, 2조 5,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와이어카드 에이지의 이제 회계감사 EY는 와이어카드의 신탁 계좌에서 19억 유로의 현금 잔액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 마르쿠스 브라운 CEO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전날보다 7포인트 내린 43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거 지수 지금 잘못 나온 거죠. 제목은 43포인트로 해야 맞습니다. 중립 단계에서 공포로 전환이 됐습니다. 50포인트도 그렇게 높은 포인트는 아닌데 여기서 더 하락을 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합니다.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 터미너스 10%,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되죠. 네, 공포탐욕 지수 지금 6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바람과는 다르게 항상 이제 60, 70 정도로 6월을 마무리하고 7월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7월달 7월 1일에는 70으로 시작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지금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2% 하락하면서 1110만원대, 이더리움이 0.93% 지금 하락하면서 28만원대, 네, 3위의 테더 이제 그 환율이죠. 리플 4위 XRP 같은 경우는 0.04% 하락하면서 22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3위의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2.69%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4.4%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